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오늘은 한국인이 좋아하는 미국 주식 순위 항상 최상위권에 올라있는 기업이자 테슬라와 함께 최고 인기 성장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엔비디아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달 전쯤 제가 테슬라 분석 영상을 올리면서 다음에 분석했으면 하고 희망하는 기업을 구독자분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엔비디아가 가장 많은 답변을 해주셨던 기업이었는데요. 이로미로와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가장 관심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가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일단 엔비디아의 현 상황부터 살펴보자면 엔비디아는 작년 5월부터 성장주 열풍의 마지막 붐을 타고 주식 분할 이슈까지 겹치면서 작년 말 346달러의 최고 가격을 찍은 이후 금리 인상 그리고 경제 상황과 맞물린 전체적인 시장 하락과 함께 주가가 내리막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지난 1년 정도의 박스권 영역까지 주가가 되돌림하며 최대 60%까지 하락했다가 현재는 지지 영역의 지지를 받아서 약간 반등한 상황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시장의 하락 외에도 주가를 급등시켰던 이유 중 하나인 주식 분할의 영향이 사라진 점, 기대하고 있던 암의 인수가 실패로 돌아간 점,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급냉으로 인해 채굴 목적의 그래픽카드에 대한 수요가 급감한 점, 그리고 이런 모든 시장 상황과 경제 상황을 포함해서 작년 최고 인기 테마였던 메타버스에 대한 열기가 급속도로 식은 점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엔비디아에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현재 평가 손익이 굉장히 좋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이 기업에 계속 투자를 해도 좋은지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실제로 엔비디아는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앞으로의 전망은 또 어떨지 제대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업의 실적을 살펴보기 위해선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주식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소유권을 주식의 발행 수만큼 분할한 것이고 결국 그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 지금의 주가이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의 사업부는 크게 보아 게이밍 사업부와 데이터 센터 사업부가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 외에 기업용 컴퓨팅 플랫폼인 프로페셔널 비주얼 사업부나 자율주행 사업부 등 몇몇 사업부가 뒤를 잇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기존 엔비디아의 실적을 크게 책임져 왔던 주력 사업부는 두말할 것도 없이 게이밍 사업부였습니다. 게임용 그리고 채굴용의 그래픽 카드를 만들고 판매하는 사업이죠. 다행히도 게이밍 사업부는 연간으로 31% 성장하며 여전히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다른 한 축인 데이터 센터 사업부 역시도 지난 분기 실적 기준으로 전년 대비 무려 83%나 성장하며 엔비디아 역사상 처음으로 게이밍 사업부를 제치고 주력 사업부로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실적의 호조를 바탕으로 전체 매출은 연간 50% 가까이 증가했고요. 다만 암의 인수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13억 5천만 달러의 인수 종료 비용이 발생해서 갭순이익이 15% 감소했습니다만 암 인수 비용과 같은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논갭 순이익은 50% 가까이 증가하여 매출의 증가분을 그대로 이익으로 반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엔비디아의 현재 상황은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기존 주력 사업인 GPU 사업과 새로운 주력 사업인 데이터 센터 사업 둘 모두 괜찮은 성장을 하고 있고 회사의 수익성도 전혀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렇게 고전하는 이유는 뭘까요? 앞에서도 얘기한 주식 분할의 후폭풍, 암의 인수 실패, 메타버스 광풍의 소멸과 같은 요소도 물론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기업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조금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악화되는 경제 상황입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유동성의 감소, 높은 물가로 인한 원자재, 에너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 올해뿐 아니라 내년까지 경기가 둔화되거나 침체로 흐를 가능성, 이러한 거시적인 경제 환경이 거의 모든 개별주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엔비디아 같은 성장주에게는 더욱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성장주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현금 흐름이 아닌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기대로 주가가 형성됩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낮춥니다. 그냥 지금 확실하게 돈 버는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따라서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프리미엄이 줄어듭니다. 또한 높아지는 물가와 금리는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돈에 대한 기대를 평가절하하게 만듭니다. 미래에 벌 100만 원으로
초코파이 100개를 사 먹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이제는 80개밖에 못 사 먹게 될 것으로 기대치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둘째는 주가 대비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엔비디아의 현재 수익 대비 주가 비율은 약 42배 정도이고 1년 후 수익을 감안한 비율은 약 30배입니다. 이 수치는 기타 다른 반도체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거의 2배 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업계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비교되는 AMD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물론 기업이 압도적인 성장성을 가지고만 있다면야 기타 경쟁 기업들보다 밸류에이션이 높은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엔비디아는 어떨까요? 현재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향후 5년간의 연평균 이익 성장률은 약 17.9%입니다. 이러한 성장률을 근거로 했을 때 현재 PER 42 대비 향후 5년간의 연평균 성장률 17.9%를 나눈 성장 주가 배율 PEG는 약 2.35로 일반적인 경제 상황이었다면 딱히 높지도 낮지도 않은 적절한 미래 프리미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죠.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극도의 공포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투자자들은 미래 프리미엄을 삭감합니다. 그러니까 2.35의 PEG는 원래라면 평범한 수준이었겠지만 지금은 높은 밸류에이션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투자 심리 대비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인해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진정한 장기 투자자라면 지금 당장 눈앞의 상황으로 기업을 바라봐선 안 되겠죠. 훨씬 더 먼 미래를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사실 성장주야말로 당장의 경제 상황에 덜 영향을 받아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애시당초 지금 벌고 있는 돈으로 주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정반대로 움직이죠. 이처럼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주식에 대한 판단은 비이성적인 수준을 뛰어넘어 성공하는 투자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하는 투자자들은 비이성적인 대다수의 대중 투자자들과 정반대로 행동을 하면 됩니다. 너무 쉽죠? 기업의 미래를 생각하기 위해선 숫자도 좋지만 우선 상상력을 먼저 동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없는 미래 디지털 세상을 떠올려 볼까요? 상상이 잘 되시나요? 고성능 컴퓨팅, 인공지능, 딥러닝,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블록체인, 메타버스 그 어느 것 하나 엔비디아가 없는 미래 기술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경쟁자인 인텔이나 AMD는 어느 특정 부분에서는 엔비디아를 앞서기도 하지만 종합적인 실력에 있어서는 비교 대상조차 되지 못하죠. 그렇다면 현재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이 계속 진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엔비디아는 미래 사회의 핵심 기업으로 발전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숫자가 아니라 생각의 힘으로 먼저 기업을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보면 됩니다. 현재 엔비디아가 다루고 있는 사업 부문의 시장 규모는 최대 1조 달러에 달합니다. 작년 엔비디아의 매출 270억 달러의 40배에 달하는 규모죠. 현재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의 주력 사업인 스마트폰 시장의 2배에 달하는 규모이기도 합니다. 기업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얼마나 먹고 있는가가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먹을 수 있는가죠. 그런 의미에서 엔비디아의 현재 점유율은 앞으로 먹을 파이가 훨씬 많이 남겨져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시장들은 지금이 전성기가 아니라 오히려 다가올 미래에 훨씬 더 많이 성장할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파이 중에 엔비디아가 먹을 파이도 무궁무진하게 남겨져 있는데 심지어 그 파이 자체의 크기도 계속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미래 성장성을 고려해 봤을 때 엔비디아의 현재 가치는 과연 비싼 것일까요? 물론 판단은 개인의 몫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러한 미래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단순히 현재의 시장 분위기에 따라 눈앞의 주가의 등락에만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엔비디아의 12개월 목표 주가는 약 262달러입니다. 현재 주가보다 65% 정도 높죠? 하지만 이러한 목표 주가도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1년을 목표로 투자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목표 주가란 건 역시 그때그때의 시장 환경이나 현재 주가를 반영해서 후행성으로 조정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크게 믿을 만한 지표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언제나 판단은 본인이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기반해야죠. 제 아무리 좋은 기업의 주가라도 단기간 동안에 오르고 내릴 확률은 거의 50%입니다. 거기에 베팅하는 것은 동전 던지기에 불과한 도박이죠. 우리는 장기적인 가능성에 베팅해야 합니다. 그게 올바른 투자죠. 투자란 당장의 작은 이익을 바라고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가치를 보존하는 진짜 저축의 대상인 좋은 자산을 오래 묵묵히 꾸준하게 모아가는 행위라는 사실을 한번 되새겨 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